자, 이제 교재 52페이지 내용은 이 통합과학 2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는 화학 단원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선생님 천천히 나갈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산화 강반. 자, 우리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 중에서 이제는 생물의 변화, 지질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쭉 앞에서 지금 공부를 했고, 그 지질 변화가 일어나는 것, 나누는 기준이 4개의 시대로 나누는 기준이 급격한 지각 변동이라든지 생물의 급격한 변동, 갑자기 태어나거나 갑자기 멸종되거나 해가지고 4개의 지질 시대로 나눴고, 이 4개의 지질 시대를 거치면서 생물들이 되게 다양하게 다양성을 가지면서 변화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1단원에서 이제 공부한 거고, 이제 2단원에서는 화학 변화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체 말고 물질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연과 인류 문명을 바꾼 화학 단.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화학 단원을 거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화학 반응 공부했었습니다. 화학 반응이 뭐니? 화학 반응. 다 까먹었죠, 그렇죠? 3학년 1학기 1단원에서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를 공부를 했었고, 화학적 변화는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성질이 바뀌냐 안 바뀌냐에 따라 가지고 성질이 안 바뀌는 변화를 물리적 변화, 성질이 바뀌는 것을 화학적 변화. 이 화학적 변화를 갖출 때 생기는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식을 화학식이라고 한다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화학식 할 때 뭐는 안 바뀐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원자 개수, 분자 개수 맞추는 것까지 해가지고 화학식 공부했었죠, 그렇죠? 그거를 기본 바탕으로 한 거에서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까지 다시 찾아가고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다 완료됐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 문명까지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화학 반응이 토탈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자, 광합성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어떨 때 나오냐면은 중학교 2학년 식물과 에너지 할 때 식물들이 광합성을 한다. 거기서 이제 처음 배웠던 내용인데, 자, 광합성 너니 식물의 어디서 연목체, 연목체에서
뭘 만드는 거? 포도당. 유기물과 뭘 만든다? 산소 생성하는 과정이다. 그럼 이 광합성이 왜 인류 문명을 바꾼 거야? 뭘 만들기 때문에? 산소. 그렇죠? 산소를 만드는 거야. 지구의 원료는 된다. 산소 공급. 지구에 산소 공급을 해가지고 산소 공급이 하니까 뭐가 만들어지니? 오동층. 오존층이 생성되고 오존층이 생성되니까 드디어 어떤 생물들이 등장한다? 지상.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되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겁나 높습니다. 이 생물 다양성을 겁나 높이는데 가장 첫 번째가 광합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합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필요하니? 광합성 하려면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 그 다음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만든다? 포도당이라는 유기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든다? 산소를 만든다. 요게 광합성 과정입니다. 이제 이거를 눈 감고도 화학식으로 적을 수 있으셔야 돼요. 알죠? 화학식 적을 수 있는 거.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 문명을 바꾼 거. 이제 광합성을 해가지고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 특히나 우리 인간에 타고났고 그 다음 두 번째 화학변화. 두 번째 화학변화. 바로 화석 연료의 연소. 드디어 이제 뭘 사용한다? 불을 사용한다. 불을 사용한다는 게 바로 문명을 바꾼 거죠. 두 번째. 화석 연료는 뭐니? 뭘 화석 연료라고 그러니? 탄소. 대부분 석탄, 석유 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탄소 화합물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소 과정을 살펴보면은 연소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일단은 화석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 화석 연료를 누가 태운다? 산소. 그렇죠.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태우게 되면은 불이 나고 불이 나면은 뭐가 나오니? 에너지.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연소 과정. 동그란 빨간색 동그라미 자세히 보세요. 광합성에서도 누가 나온다? 산소가 나온다. 연소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은 지구에 산소가 없으니까 그 전에는 무조건 불을 낼 수가 없다 이 말. 산소가 없으니까. 드디어 이제 산소가 나오는데 그 산소를 이용해서 평화도 에너지를 낼 수가 있다. 이게 두 번째 문명을 바꾼 거고, 세 번째 인류 문명을 바꾼 거. 이게 53페이지에 나오는 거. 철의 재련. 그렇죠? 철의 재련. 철 만드는 거예요, 철. 근데 철 만드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철이 어떤 식으로 들어있니? 녹슬어요. 녹슬에 있죠, 그렇죠? 녹슬에 있으니까 녹슨 철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니? 순수한 철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녹슨 철을 우리가 일단 철부터 살펴보자. 철이라는 원소가 어디 제일 많니? 멘틀. 우리 지구에 제일 많은 원소가 철이죠, 그렇죠? 앞에서 우리 통과 시간 때 배웠다, 그렇죠? 우주에서 제일 많은 건 누구? 수소. 수소, 헬륨. 지구에서 제일 많은 건 철. 지각에서 제일 많은 건 지각, 땅. 규소. 산소. 산소.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건 산소. 그래서 철은 지구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인데, 얘가 그냥 순수한 철로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누구랑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산화철. 산화철인데 산소랑 철이 산소랑 다르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슬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재련시킨다는 것은 순수한 철을 얻어낸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뭘 빼버려야 되니? 산소를 빼버려야 되겠죠. 그럼 산소를 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 집어넣으면 될까? 이거예요. 누구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철의 재련 과정에 보면은 수소 지원은 무슨 말이에요? 산화철에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될까? 수소. 일산화탄소를 집어 넣어버리게 되면은 이 일산화탄소가 여기 있는 산소를 빼가지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순수한 철과 물을 만든다.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된다. 이게 철의 재련 과정이에요. 수소랑 결합하면 안 돼요. 어? 수소랑 결합하면 안 돼요. 수소랑 결합하면 안 되냐고? 되지, 왜? 근데 그러면 뒤에 가서 공부합니다. 여기 산소가 있어. 여기 산소 있잖아요. 이게 산소야. 그래서 수소가 있고 철이 있으면 산소가 누구랑 결합을 할까? 이거예요. 누구랑 결합하는 게 더 좋을까? 철이랑 더 결합을 잘한다. 이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온화 과정이에요. 누가 더 빨리 누구랑 잘 결합하냐. 그것 때문에 철이랑 잘 결합해. 그럼 철보다 일산화탄소가 더 잘 결합하는 거예요? 일산화탄소는 겁나게 불안정한 새끼예요. 일산화탄소 화학식, 이거 뒤에 가서 또 화학식 적는데 일산화탄소는 뭐니? CO2죠. 그렇죠? 겁나게 불안한 새끼야.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새끼한테 무조건 산소 한 개를 뺏어 와버리는 거야. 이 새끼가 이 친구 nos더니 이 새끼한테 야 사람 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을 텐데 까부지 마. 나 지금 되게 불안해. 내가 뺏어 끝나 불안하잖아. 필요 없어. 뺏어 와버린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요.
그러면 이 새끼 되게 불안한 새끼인데 좋은 새끼가 나쁜 새끼고 나쁜 새끼. 나쁜 새끼 쉽게 말하면 이거 언제 나오겠니? 일산화탄소 언제 많이 나오겠니? 차차. 요거 하는데 산소가 충분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되지만 산소가 충분하지 못하면은 일산화탄소가 나요. 화재가 불났는데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일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일산화탄소를 내가 마셨다. 아까 말했죠. 일산화탄소 겁나 불안정한 새끼라고. 그럼 일산화탄소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나 불안하니까 야, 나 불안하니까 네 몸에 있는 산소 내가 무조건 뺏어버린다. 내 몸 안에 있는 산소를 끄집어가지고 지가 결합을 해버린다. 그럼 내 몸 안에 있는 산소가 점점 어떻게 되겠냐?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죽어요. 뒤진다. 그래서 화재 나면은 내가 불타가지고 죽는 것보다도 질식해서 먼저 죽습니다. 이 새끼 때문에. 영화 너희들은 머리 너무 사시. 영화를 예를 들려 그래도 너희들 공감대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 수가 없어. 옛날에 거기 뭐지? 겁나 큰 두 개 빌딩 나오는데 거기 화재 나가지고 건물 무너지고 막 하는 쌍둥이 빌딩. 쌍둥이 빌딩 우리나라 것이. 거기 주인공이 막 설경구가 있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서 보면 설경구가 소방관으로 나오는데 소방관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불 끌어들어가 물 뿌리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뭐 할까? 산소. 그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유리창부터 다 깨버려요. 바깥에 있는 외벽 유리창부터 뭐 공급시키기 위해서 산소 공급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 일단 질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창문부터 깨버려요. 그럼 창문 깨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문 깨면 또 불이 겁나게 많이 나요.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창문부터 깨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 되게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구나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또 누가 산소 그럼 여기서 핵심 내용 자 53페이지 4번은 무조건 밑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연과 인류의 문명을 바꾼 화학 반응의 공통점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라고 나오니? 산화하는 모두 누가 관여한다? 모두 산소가 관여한다. 이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모두 산소가 관여를 하고 이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산화환원 반응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다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왜? 다 산소가 관여했기 때문에. 그러면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하는 반응은 어떤 게 있을까? 이게 우리 이단은 화학 변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산화하는 반응. 이게 가장 기본이 돼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도 산화하는 반응 들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사마 자, 지금부터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산화하는 반응은 뭐보다 누가 관여한다? 산소가 관여를 한다. 그러면 선생님 산화 반응이 뭐고 환원 반응이 뭔지 지금부터 할게요. 첫 번째, 산화하는 반응은 산소가 관여하는데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이 있고 전자 이동에 관한 산화하는 반응이 있어요. 같은 맥락인데 나눠서 보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요게 두 개가 반대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따가 되게 쉽게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선생님한테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첫 번째, 산화 대 두 번째, 산화. 물질이 누구랑 결합하는 거? 산소랑 결합하는 거. 물질이 산소와 결합. 다시 말하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라고 해요. 산소를 얻는 겁나게 중요해요. 산소를 얻으면 무조건 산화 반응. 딱 환원. 물질이 산소와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헤어진 물 뭐라고 그러지? 분리돼요. 그래서 얘는 산소를 잃는다. 얘는 산소를 잃어버린다. 산소를 얻으면은 산화,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 요거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죠? 됐나요? 근데 여기서 겁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모든 화학 반응은 반드시, 자, 반드시 들어가면 되게 중요한 거죠. 반드시 산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요? 동시에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산화가 일어나면 환원이 일어나고 환원이 일어나면 산화가 일어나고 무조건 동시에 일어납니다. 겁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은 무조건 누가 산소를 잃어버렸으면 누군가는 분명히 산소를 얻는 애가 있을 거고 누가 산소를 얻는 애가 있으면 누구는 반드시 산소를
잃어버린 애가 있어야 된다. 자, 산화하는 반응이 얘들을. 자, 우리 교재에 철 나오네. 4개의 철이 산소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산화철이 됐어. 자, 이거 보세요. 철, 산소, 그래서 뭐니? 산화철이죠. 그러면 철이 어떻게 되니? 산소 이쪽으로 산소 얻었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자? 산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환원 반응의 얘 산화구리가 어떻게 된다? 구리하고 산소로. 그러면 얘가 산화구리, 얘가 구리, 이렇게 되는 것을 파란색으로 썼죠. 얘는 환원이 된다. 됐죠? 됐습니까? 자, 여기 보면 요거 뒤에 가서 화학식으로 선생님이라고 같이 해볼 건데 잘 보세요. 화석연료, 산소, 이산화탄소, 산소 없던 게 생기면은 우리 산화, 있던 게 없어지면 환원. 됐나요? 산소가 생기면은 산소를 얻으면은 산화,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 됐죠? 저기서 그러면 산소는 뭐예요? 어? 저 얘기 드신 거잖아요. 산화철. 그 산소는 뭐죠? 환은 뭐야? 얘 그거 왔는데 아예 사라졌죠. 얘는 환원. 산소 자체가 없어졌어요. 환원. 아, 없어진 거예요? 얘를 결합해버리겠습니다. 자, 53페이지 산화구리2와 산소에 반응하기. 요거 실험 지금부터 쌤이랑 할 거니까. 한다고요? 실험한다고요? 아니, 요거를 지금 공부할 거니까 사진 좀 찍어주세요. 자, 산화하는 반응이 얘 이거는 실험 문제.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이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은 실험이 딱 2개 나오는데 이 2개는 둘 다 5대 5예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5대 5. 그 첫 번째가 교재 나온 산화구리2. 이 산화구리2의 연소. 자, 이제부터 우리 머릿속에는 연소시킨다 그러면 무조건 누구랑 반응한다? 산소랑 반응한다. 이거는 선생님이 3학년 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희 3학년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물리변화, 화학변화에서 화학변화에서도 보면은 질량 감소돼가지고 철
강철솜 이렇게 연소시키면은 질량이 이렇게 되고 끼우고 한 거 공부했었죠? 그 연소하면 무조건 산소랑 결합한다라는 그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연소 반응이다라고 하면은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특징. 그 다음에 요 산화구리2는 산소랑 결합하면은 구리가 무슨 색? 구리는 원래 무슨 색이니? 너희 구리가 원래 청록색 띄어요. 청록색. 푸른색과 녹색 사이에 띄는데 얘가 산소랑 결합해 보면은 무슨 색을 띄냐면은 주로 검은색. 뒤에 보세요. 검은색. 검정색. 그러면 얘를 이제 연소 반응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쌤하고 공부해 보면, 자, 먼저 산화구리2와 탄소 가루를 충분히 넣고 보면은 산화구리 투 플러스 누구를 집어넣었다? 탄소 가루 집어넣고 가열시켰다. 가열시켰더니 뭐가 됐다?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었다. 요 과정인데 요거를 화학식으로 적어 볼게요. 먼저 산화구리. 구리는 Cu, 그 다음에 산소랑 만나니까 O, 그 다음에 두 개, ECuO 플러스 탄소 C. 됐나요? 얘가 만나면은 구리 Cu 플러스 이산화탄소 CO2. 자, 올바른 화학식인지 아닌지 보세요. 근데 산화구리 2랑 그냥 산화구리랑 뭐가 되는 거예요? 응? 산화구리 2랑 산화구리랑 뭐가 되는 거예요? 얘하고 반응을 하려면은 보통 구리랑 산소하고 1대1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보통 2대2로 반응한다고 그래서 그냥 산화구리 2라고 이름 붙여요. 2대2. 그리고 앞에 2 붙는 거. 왜냐면 이 뒤에 애 때문에 그래요. 산소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빠진 거를, 자, 탄소랑 가열시켰다 싶으면 거 가열시킨 거. 자, 가열시켰어. 요게 화학식인데 잘 보세요. 빨간색으로 갑니다. 얘 산화구리는 구리로 됐어. 여기 뭐라고 적어야 돼? 산소가 있던 산소가 없어졌어. 산소를 잃어버렸어. 산소를 잃어버리면 무슨 반응? 어? 반응. 반응이죠. 이게 중요해요. 산소를 잃어버렸다. 됐죠? 얘는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됐어. 어떻게 되니? 산소 얻었죠? 산소 얻었으니까 뭐라 그런다? 산화. 이렇게. 그러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항상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요 반응에서
얘가 무슨 색이라고 했니? 검정색이라고 했다, 그쵸? 검정색에서 이제 구리로 가면은 이제 뭐 청록색을 띈다. 이게 사구리의 연소 반응이 된다. 요 실험은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된다.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뭐랑 흡사하냐면은 뭐랑 흡사하냐면 지워보는 철의 재료 반응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산화철에다가 탄소 집어넣으면 철 얻을 수 있다. 그다음 거의 흡사합니다. 뒤에 가서 또 공부하겠지만. 그다음 54페이지 보세요. 54페이지 두 번째. 구리판에 연마. 구리판. 구리판이요, 구리판. 네, 구리판. 구리판이니까 무슨 색이니? 청록색이겠죠, 그쵸? 청록색이 붉은색이 뭐야? 뭐라고? 붉은색이 뭐야? 문교재는 붉은색 구리판이라고 했나? 붉은색으로 합시다. 원래 구리 푸른색 이런 붉은색 구리판 맨날 치자. 자, 여기서 하나 미리 알고 넘어가야 되고, 가열시켰을 때 불꽃에서 겉불꽃, 속불꽃, 알코올 램프에 불꽃이 있으면 불꽃에서 겉에는 산소가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고, 속불꽃에는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거, 요거는 가장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볼게요. 첫 번째는 구리판을 어디다가 불꽃을 가열한다. 구리판을 겉불꽃에는 누가 많다? 산소가 많다. 산소랑 결합한다. 누가? 구리판이. CO. 그러면 이렇게 가열하게 되면은 누가 만난다? 산소하고 구리가 만난다. 이 ECU 플러스 O가 어떻게 된다? ECU 산화구리가 된다. 구리, 산소, 왜 산화구리. 자, 그러면 일단 요것만 보세요. 구리가 산화구리로 되면은 이거 무슨 과정이니? 상화. 무슨 과정이니? 무슨 반응이니? 상화. 산화 반응이죠, 그렇죠? 겉불꽃에다 넣은 거야. 겉불꽃에다 넣어가지고 가열한 거야. 쭉 가열하면 산화구리가 돼서 어떻게 된다? 검게
검게 봐. 검게. 검은색 맞나? 이거 나와. 거운데 맞아. 검은색 맞나? 네. 검은색. 그러면은 구리랑 산화구리는 산화 반응인데 이때 산화구리 때 되면은 질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질량은 증가하겠죠. 이건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다음 이제 산화구리가 된 판을 어디다 넣냐면은 소풀꽃을 소풀꽃에 가열한다. 여기다가 가열. 여기다 가열하면은 파란색이 붉게 보여.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산화구리 2가 속풀 것은 산소가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누구랑 결합한다? 일산화탄소랑 결합을 하게 된다. 일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하니까 이제 다시 뭐가 된다? 산소로 바뀌어버려. C5랑 결합. 그럼 얘가 다시 여기가. 그러면 얘가 얘가 산화구리가 구리로 바뀌면은 이때는 산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 된다? 반원이 되고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산화탄소. 그러면 얘가 검은색이 다시 어떻게? 붉게 바뀐다. 그러면 이때는 질량이 어떻게 된다? 질량 감소가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랑 다 포함되면은 이쪽 질량이랑 이쪽 질량이랑 이쪽 질량이랑 이쪽 질량은 변함이 없지만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질량 감소합니다. 날아간 이산화탄소랑 다 합하면 질량은 변하지 않고 그게 우리 질량 보조법칙 공부했던 거고. 그 이제 54페이지 요 화학식이 시험 문제 겁나게 많이 등장해요. 이 위에 거는 한 단계지만 요거 여기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이게 연습하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전자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들어갈 거예요. 이 산소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은 그닥 쉬워요. 산소를 얻으면은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 이게 주 목적인데 이제 전자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난해져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선생님하고 문제 하나 풀어보고 들어갈게요. 56페이지 (56페이지) 3번에 1번
3번에 1번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뭔지 적어보세요. 그 산화는 산소 없기만 하면 산화예요. 아니, 산소 2개였든 3개였든 4개였든. 그러면 3번에 1번 기억 보세요. 산화구리가 그냥 구리 되는데 ECU5 O 산소 있었는데 그 화살표 따라갔더니 O가 없어. 그러면 기억은 뭐가 되니? 환원이 되고 니은은 C 탄소 있는데 쭉 따라가니까 CO2 이산화탄소가 되니까 산소가 없던 게 생겼으니까 뭐가 된다? 산화 이렇게 됩니다. 56페이지 3번에 1번 했죠? 됐나요? 네. 요 개념만 잠깐 설명하고 시작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화구리2에서 연소 반응했을 때 산화구리에다가 탄소 가루를 집어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은 얘가 열어 받기려는 산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환원이라고 하고, 탄소는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되었기 때문에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라고 한다. 요때 발생된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고, 이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일 좋게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 이산화탄소, 얘가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 네. 석회수를 집어넣어. 이 석회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석회수가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석회수가 뿌옇게 변했다는 것은 이 새끼가 이산화탄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 53페이지 별표 치고 갑니다. 자, 53페이지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요 화학식은 네모 쭉 해가지고 요 화학식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53페이지라고 하는 거 그죠? 53페이지 실험에서 맨 밑에 보면 여기 화학식 있죠? 이거는 무조건 별표 해두시고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1번 실험 그림 밑에 1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까닭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기 때문. 그 다음 시험 관성에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산화구리가 환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54페이지. 자, 오늘은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만 하고 수업 끝낼게요. 54페이지 여기 전자의 이동 한원만원 그거랑 55페이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산화철 있잖아요. 이건 FE1. FE1. 산업 페이지. 이제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전자 그러면 전자 이용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은 먼저 산화 반응하고 산화 반응을 살펴봐야 되는데 너희들이 산소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보다 이 전자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이 더 헷갈리기 때문에 요 개념은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종료 표시. 자, 그럼 산화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 일론 반응을 산화. 산화는 전자를 얻는 반응. 방원. 자, 전자를 잃으면은 무슨 이온? 음이온.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를 얻으면은 무슨 이온? 음이온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다시 끌고 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통과 앞에서 공부했던 뭐 공부해야 되냐면은 이온결합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것 애들이 대부분 누구냐면은 금속 애들. 금속 애들이 대부분 양이온이 되기가 쉽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산화하는 반응에서 대표적인 예 들어볼게요. 예. ZN 되고 두 개의 전자가 나옵니다. 두 개의 전자가 나오게 되면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2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얘가 아이언이죠, 그렇죠? 그럼 아이언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산화라고 합니다. 이때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어떻게 했다? 전자 두 개 잃었다. 이렇게 됩니다. 환원 반응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 플러스가 구리 이온이다. 구리 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얻어가지고 말했다. C2가 됐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그랬나? 원이라고 전자 두 개 얻었다. 그래서 이 금속 애들 중에서 금속은 이온이 되면은 우리가 보통 산화라고 이야기하고 이온이 되지 않으면은 환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자세히 보면은 전자를 잃은 게 산화야. 아까는 산소를 잃은 게 환원인데
산소를 잃어버려야지 환원인데 이제는 전자를 얻으면 또 환원이야. 그래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 쉽게 팁을 알려드리면 무조건 어떤 게 생기면 상어, 있던 게 사라지면 상어. 더 헷갈리려나? 없었죠? 어떤 게 생겼어? 상어. 이해되니? 거기서 환원은 뭐예요? 어떤 게 생기면은 상어. 이해되니? 있던 게 사라지면 환원. 있던 게 사라지면 환원. 그렇게 하면은 조금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저기서 그럼 환원은 뭐예요? 뭐가? Z 아야 이거 요것만 적어 둔 거예요. 이런 화학식은 없어요. 전자 두 개를 누가 잃어버렸죠?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 근데 글쎄 요 그냥 간단하게만 선생님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올바른 화학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무조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무조건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요것만 적어 놓은 거 그냥 쉽게 간단하면은 ZN이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ZN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면은 요거를 우리가 뭐 한다? 산화라고 한다. 어떤 게 생겼다. 그럼 산화다. 있던 게 사라졌다.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있던 게 사라졌다. 어떤 게 생겼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가 왜 요거랑 비슷하냐면은 이것도 하나 산소를 얻는 것이 우리 뭐라 배웠니? 산화라고 했죠. 아니? 그럼 내가 산소를 얻으려면은 산소한테 무조건 누굴 줘야 되니? 제가 이렇게 됐어. 어떤 게 생겼으니까 뭐니? 산화 산화전초. 그럼 수소는 전자를 잃어버린 거야? 얻은 거야? 수소는 어떤 거예요? 수소는 산소한테 전자를 잃어버린 거야? 얻은 거야? 이거요. 이런 거죠, 그렇죠? 야, 우리 배웠잖아. O는 이온 되려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잖아. 두 개 얻어야 되는 새끼잖아. 그럼 내가 산소야. 내가 산소가 누구한테 결합하려면 그 누구한테로부터 전자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얻어야 되는 거야. 산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새끼들은 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수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면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고 또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산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를 얻는다라는 것은 산화고 산소를 얻는다라는 것은 곧 뭘 얻는 거다? 전자를 잃는다라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산소가 전자가 더 많으면 수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구리는 금속이니까 얘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애야, 얻는 애야. 결합을 하면 구리는. 이해 안 돼? 이해했어요. 얘는 주기율표에서 여기 있는 애들이 금속 애들이고 금속 애들이 비금속 애들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대부분 전자를 이쪽으로 건너주잖아.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대부분 금속 이온들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애들은 전자를 얻어가지고 대부분 음이온이 되잖아. 요거는 우리가 이온 결합할 때 공부했었잖아. 그쵸? 그럼 금속 애들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새끼야. 그럼 여기 구리랑 산소랑 결합을 한다라는 것은 구리에 있는 전자가 누구한테 갔다라는 거야? 산소한테 갔다라는 거야. 그럼 구리 입장에서는 얘한테 산소한테 어떻게 전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뺏긴 상태야. 되니? 뺏긴 상태에 가지고 다시 구리를 돼버리면 전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얻으니까 다시 산화가 되는 거야.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전자를 얻었으니까 산업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요 개념이에요, 개념. 산소를 얻는다라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린다라는 개념과 똑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돼요. 이해되니? 그러면 요거를 예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Mg 누구니?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이 누구랑? 산소랑 결합을 했다. 그러면 산소랑 결합을 하면은 뭐가 되니? 산화 마그네슘 되죠, 그렇죠? 산화 마그네슘 되는데 잘 봐. 얘가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은 없던 산소가 생겼으니까 무슨 과정이야? 산화 반응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산화 마그네슘을 풀어서 여기 숨은 구수로 보면은 숨은 구수로 보면은 얘고 Mg는 요거고 원래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는 새끼고 이족 애들이니까 O는 산소 두 개 없는 애잖아. 그쵸? 그럼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산소랑 결합하니까 얘한테 전자 두 개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줬다는 거야. 그럼 얘는 산소를 어떻게? 여기 산화해서 산소 얻었다라는 뜻은 전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전자 잃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 산소 얻으니까 산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산소를 얻는다라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린다라는 뜻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 못하는 느낌인데 이거. 어쨌든 이거 검사할 중요해요. 자, 예시 살펴봅시다. 요거 사진 다 찍은 거죠? 네. 저쪽만 안 찍었고 여기는 찍었죠? 찍어도 되죠? 아니죠?
우리가 이제 산소까지는 아까 쉬웠는데 이제 전자 개념 나오니까 이제 너희들이 산화 반응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쉽게 말하면은 있던 게 사라지면은 환원이고 없던 게 생기면 무조건 산화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편하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는데 알아두면 좋은 거. 대신에 화학원에서는 꼭 필요한 거. 참 뭐냐? 금속의 이온화 경향.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는 것은 금속은 어쨌든 전자를 잃는 애야 얻는 애야. 금속 애들은 전자를 다 잃어버리는 애들이라고 했어. 그렇죠? 1족, 2족, 3족 얘네들 다 전자를 잃어버리는 애들이야. 왜 전자를 잃어버린다 그랬니? 가상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1개, 2개, 3개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안정되려면 전자를 버려버리는 게 더 낫단 말이야. 그게 우리 이온 결합할 때 공부했던 거야. 그쵸?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금속의 이온화 경량인데 그럼 금속의 이온화 경량 중에서 전자를 누가 더 잃어버리기 쉽고 나도 금속이고 얘도 금속이야. 뭐 예를 들면은 나 칼륨이야. 얘 구리야. 그럼 누가 전자를 더 잃어버리기 쉽겠니? 칼륨이 전자를 더 잃어버리기 쉽단 말이야.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이온화 경량이다. 이온화 경량은 전자를 잃는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온화 경량이니까 무슨요? 양이온이 얘는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제일 이온화 경량이 큰 게 누구다? 칼륨입니다. 칼륨은 그 어떤 금속보다도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고 그 다음에 코리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아연. 한글로 안 적어도 되죠? 알고 있죠? 철 그 다음 니켈 그 다음 주석 그 다음 납 그 다음 수소 뿌리 수은 구리가 두 개예요. 구리가 두 개예요. 오우씨 칼슘 소리 그 다음 은 그 다음 백금 그 다음에 금.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만 표시해 줄게요. 요 새끼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니? 이씨 갑자기 씨 금속이라고 해놓고 수소 치면 요 수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구리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륨 은 요 순서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5페이지 예 들어갑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는.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이 예. 여기서 먼저 전자 얻는다 하면은 전자 얻는다 하면은 누구? 산화. 전자 잃는다 하면은 누구? 산화. 그럼 전자를 잃는다고 하면 산화니까 다 무슨 이요? 양이요. 요거 머릿속에 두고 여기에 관한 실험이 시험 문제 등장을 하는데 그 실험이 우리 교재에서는 4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4개가 바로 55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55페이지에 나오는 이 4개의 실험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됐죠? 이 4개 중에 1개 나온다 이게 아니고 4개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4개 중에 최소한 2-3문제는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외우시면 제일 좋다. 통째로 못 외우시더라도 선생님하고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산 수용액과 뿌리방. 자, 질산은 수용액이다. 질산은 수용액은 질산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니? 물속에 녹였다. 그 물속에 녹였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전자로 나누어진다. 이온화가 된다. 즉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질산은 이제 쓸 수 있어야 된다. 은이 앞에 게 음이온, 뒤에 게 양이온.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요. 그렇죠? 그럼 요거 질산은 써봐. 어떻게 쓰니? 질산은 써보라고. AGM. 질산은 뭐 어떻게 쓰니? AG NO3가 되죠. 얘하고 쿨이라고 했으니까 누구? CU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반응이 되냐? 이제 불이 요 노란색이 AgNO3를 물속에 넣었을 때 이 AgNO3를 물속에 넣게 되면은 누구랑 바뀐다? Ag 양이온과 NO3 음이온으로 바뀐다. 이렇게 된다. 여기 이해되죠? 그럼 얘는 전자 어떻게 한 개 잃었다. 얘는 전자 한 개 얻었다.
이온화되었다. 이렇게 된다. 됐나요? 질산은을 수용액 상태에 놓으면은 은이온이랑 질산이온이랑 이렇게 나눠진다.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질산은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한다 이 말이에요. 음이온과 양이온은 나눠지기 때문에. 됐나요? 또 이거는 또 우리 언스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다.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이면 전기 통한다. 기억나죠? 그래서 소금물은 전기 통하는데 설탕물은 전기 안 통한다. 그건 공유결합이다. 공부했었다, 그렇죠? 그거 공부한 거 그대로 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쉽게 쓰면은 Ag 양이온이랑 질산 음이온이랑 Cu가 같나요?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자세 보세요. 누구? 은새끼 여기, 구리새끼 여기 있어. 누가 이온되기 쉽다고? 구리. 구리가 이온되기 더 쉽다는 뜻이야,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질산은은 수용액 상태에서 딱 넣으면은 일단 은은 질산한테 이온 하나 뺏겨가지고 내가 양이온이 돼서 이온화됐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구리를 딱 집어넣으면은 구리가 입장이 똑같을 때, 야, 나는 니보다도 더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운 애인데 왜 네가 지금 전자를 잃어버리고 있어? 야, 갖고 와. 그러면서 내가 이온화될 거야. 야, 내 거 이온 갖고 가. 얘 줘버리고 지가 이온화되려고. 이해되니? 그러면 은한테 내가 전자를 준다. 야, 전자 가져가. 너 지금 몇 개 잃어버린 상태? 너 하나 잃어버렸어? 하나 더 가져가. 근데 구리는 전자를 몇 개 잃어버려야지 안정되니? 두 개 잃어버려야 안정된다. 그럼 얘한테 두 개를 줘야 돼. 근데 얘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 이게 하나 주고 하나는 어떻게 해? 다른 은 데리고 온다고. 니한테 또 하나 줘. 그래서 난 안정되고 은은 갑자기 나 전자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구리가 와가지고 깡패도 아니고 야 가져가 이러니까 다시 받아가지고 지금 또 불안한 상태가 되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게 된다? AC가 되고 NO3 음이온이 되고 CU가 2 플러스. 전자 두 개인데 두 개를 그랬는데 얘는 하나 얻었으니까 앞에 뭐 써야 되겠니? 2 써야 되겠죠, 그렇죠? 얘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얘하고 반응을 하려면은 얘는 두 개 있어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가 다시 이렇게 되면은 구리 이온판에다가 그 구리 이온들이 이제 씩 나온 거야. Cu2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누가 붙어버린다? 은이 붙어버린다. 은이 붙어버린다. 그래서 구리 이온이 나오니까 여기가 무슨 색으로 바뀐다? 푸른색으로 바뀐다. 이렇게. 그럼 자세히 보세요. 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어. 있던 게 사라졌어. 있던 게 사라지면 뭐야? 있던 게 사라지면 아니죠, 그렇죠?
전자를 얻은 거잖아. 전자를 얻으면 하나는 됐나요? 그럼 구리는 이쪽으로 가면 없던 게 생기면은 뭐라고? 하나. 전자를 어떻게 해? 잃어버려. 누구한테 준다 했지 전자를? 이 새끼한테 준다. 지가 더 얘보다 이온화되기 쉬운 애다. 더 안정되려고 한다면 전자를 잃어버려가지고.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문제 묻는 거,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별표 물어보는 거,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 첫 번째, 음이온은 변함이 없고 이온화되는 것부터 살펴보면은 Cu랑 만나가지고 은으로 섭출되고 구리 이온으로 된다. 이 과정에서 얘는 뭐가 되고 환원이 되고 얘는 뭐가 되고 산화되고. 이거 꼭 물어봐요. 꼭 물어봅니다. 두 번째, 이제 색깔 물어봅니다. 용액이 무슨 색으로 바뀐다? 푸른색으로 변한다. 왜 푸른색으로 변한다? 누가 나오기 때문에? 구리 이온 때문에.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제일 많이 헷갈려요. 이온수. 이온수는 점점점 줄어들까 늘어날까? 이온수는 늘어날 것 같아.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구리가 있고 여기 얘네들이 있는데 여기에 Ag 플러스가 10개 있다 치자. 10개 있다 치자. 음이온은 그대로 수가 변함이 없으니까 놔두고 10개 있다 치자. 근데 2개 사라질 동안 구리이온은 몇 개 나오니? 하나 나오죠. 은이온이 2개 사라지는 동안 은이온이 있었는데 구리가 나와가지고 얘는 전자를 한 장에 팍팍 줘가지고 얘는 은은 이온이 안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온이 하나 되어버리니까 양이온 수는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되겠죠. 그래 이온수에서 양이온수는 감소되고 음이온수는 일정하고 변함없고 맞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해됐습니까? 요거 제일 많이 물어본다 학교 시험 문제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구리판에 뭔가 음이 섭출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요거 가지고 우리 그리고 수돗물에서도 중금속 이렇게 가라앉히는 것도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가라앉혀야 섭출돼 있는. 자 그러면 교재 55페이지. 자 밑줄 질산은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에서 요 식은 무조건 시험 문제 무조건. 그래서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요거 알아두시고
3번 수용액 속의 이온 변화. 구리 이온 수는 증가하고 은이온 수는 감소하고 질산 이온 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이온 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리고 수용액이 무슨 색으로 변한다? 푸른색으로 변한다.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요거 55페이지 2번, 3번, 4번 같이 다루기로 하고 자 다음 주부터 다른 편. 응? 다음 주 세미나 할 거예요. 56페이지 56페이지 3번에 2번 보세요. 3번에 2번. 3번에 2번. ZN 아연은 ZN에서 ZN2 플러스. 전자 두 개 잃어버렸네. 잃어버리니까 누구야? 산화. 구리는 CU2 플러스 CU가 됐네. 전자 두 개 얻었네. 환원. 됐나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어떤 게 생겼다. 어떤 게 생기면 무조건 어떤 게 생기면 무조건보다 산화다. 산소도 어떤 게 산소 생기면은 산화고 전자들이 어떤 게 생기면은 산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편하다. 쉽게 말하면 3번 나트륨과 염소 염화나트륨 됐다. 이게 뭐니? 나트륨은 뭐가 되니? 전자를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뭐 된다? 산화. 염소는 한원. 자, 이거예요. 이렇게 됐어. 얘가 금속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갔다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각각 뭐냐 이 말이에요.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얘 지금 불안한 한 새끼야. 가장 바깥쪽 끝에 전자 하나밖에 없는 애잖아. 11번이니까. 빨리 하나 잃어버리는데 누구한테 염산탄을 줘버리라고. 하나 줘가지고 지가 안정되는 거야. 근데 전자를 잃어버린 새끼야.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얘는 누가 된다? 산화가 되는 거고 얘는 환원이 되는 거고. 여기 NaCl을 뜯어서 보면은 요거잖아. 요 뜯어서 보면 요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게 생겼으니까 산화.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화. 이렇게 된 거야. 됐죠? 그래서 56페이지 3번에 3번 기억이 산화, 니은이 환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 문제. 그림과 같이 산화구리 2와 탄소 가루 혼합물을 시험관에 넣고 가열했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니?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5. 시험관 속에 붉은색 물질이 생긴다. 붉은색 물질이 누구니? 구리. 구리는 어떻게 된다? 산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환원된다. 5. 탄소는 환원된다. 탄소가 이산화탄소 되니까 없던 산소가 생겼으니까 산화된다. 그래서 X 이렇게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숙제 56페이지까지예요. 앞에 대단한 문제하고 다 풀어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